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국가 직접 회로 산업투자기금 3기, 즉 대기금 3기 출범에 관한 중신증권 5월 28일 보고서를 공유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5월 28일 중국 언론 관찰자망에 게재된 기고문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대기금 3기 출범, 중국 반도체 산업 3대 전역 개막, 이하 본문입니다. 국가 직접 회로 산업투자기금 3기, 즉 대기금 3기가 5월 27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대기금 3기에서 가장 눈에 띈 특징은 자금 규모다. 3,440억 yuan이라는 자본금 규모는 1기, 2기 기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했고 동시에 미국 반도체 법안의 직접 재정 보조 규모인 390억 달러를 넘어섰다. 과거에 1기와 2기가 견인했던 지방 관련 자금, 사회투자 자금 비율 등으로 추산하면 대기금 3기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1.5조 yuan, 심지어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신규 투자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자금 규모 자체가 이미 반도체 산업의 자립 자강을 추진하겠다는 국가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충분한 탄약 외에도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중국 반도체 산업이 올가미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립 자강을 실현하려면 첫째는 투융자, 둘째는 기술 돌파, 셋째는 혁신 발전이라는 3대 전역을 잘 수행해야 한다. 우선 대기금 3기의 등록 정보를 보면 존속기간이 15년으로 과거 1, 2기 때의 존속기간인 10년에 비해 많이 길다. 이 같은 변화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과거 대기금 탄생의 초심을 돌이켜보면 국가 전략과 시장 운영 간의 유기적 결합을 모색한 것인데 지난 10년 동안 대기금과 중국 증시중 창업한 등 일련의 메커니즘 혁신의 견인하에 중국 반도체 산업의 투용자 대순환 구조가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면서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실천 과정에서 산업 법칙에 대한 인식의 부단한 강화에 따라 새로운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PE와 VC 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 기간이 길어도 약 5년에 불과하고 철수 기간까지 해서 넉넉하게 잡아도 7, 8년이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는 많은 절차에서 0에서 1로 돌파하는데 1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데 이는 자본으로 하여금 어려운 걸 포기하고 쉬운 걸 추구하는 경향을 초래하게 되며 국산 대체 분야에서 빨리빨리 높은 매출액을 창출하고 상장까지 원스톱으로 쭉 가도록 하는 반면 난이도가 높고 핫한 분야와 거리가 먼 분야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바로 이런 현상을 봤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중장기 자금의 역주기 구조를 유도하고 인내심 자본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점점 모아졌고 대기금 3기가 설립되기 얼마 전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핵심 기술 걸림돌 돌파 기업들의 주식 및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반도체 기업의 퀄리티와 수준에 대한 관리 감독 당국의 새로운 요구를 명확히 보여줬다. 만약 대기금 3기가 금융 시스템의 초장주기로 핵심 기술 돌파를 지원하는 길을 모색해낸다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획기적일 것이다. 이어서 기술 돌파 측면을 보면 지금 걸림돌이 되는 기술은 실제로 두 가지 범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하나는 시스템 제품, 공급망, 기초 연구가 모두 미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첨단 리소그래피 기계다. 이런 기술은 가장 좋은 돌파 방법은 아마 일만 묵묵히 하고 말을 안 하는 것. 즉 과거 60년대에 중국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및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개발해낸 조직 방식처럼 엄격한 기밀 유지 속에서 국가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일부만 통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분야, 예를 들어 DRAM, 랜드 등 첨단 저장 장치 분야인데 이와 같은 개방 시장에서 경쟁하는 분야는 일을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해서 소수 핵심 선도 기업으로 하여금 더 크고 더 강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전략일 것이다. 대기금 3기의 중점 투자 대상에 대해 현재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메모리 장치는 최대 공약수라고 할 수 있으며 고급 스마트폰의 LPDDR과 대형 컴퓨팅 칩인 HBM 모두 현재 국산화를 통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취약점이다. 화웨이 스마트폰 퓨라 70의 소재 리스트 중 한국에서 온 D램은 지금 이미 다른 선택이 없는 마지막 한 개의 대형 칩인데 올 연말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 70이 칩부터 운영 체제까지 그랜드 슬램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앞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올가미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립 자강을 실현하려면 투용자, 기술 돌파 및 혁신 발전이라는 3대 전역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전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 발전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중국 AI 산업을 죽여서 대형 언어 모델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독점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 직면해 우리는 한편으로는 기꺼이 찬밥 신세로 걸림돌 분야를 보완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컴퓨팅 수요에 착안해 차선 변경 방식으로 추월하고 파격적 혁신의 장점을 모색해야 한다. 얼마 전 화웨이가 개최한 STW2024, 즉 Strategy and Technology Workshop 2024에서 슈지준 순환 회장은 스마트 시대를 품다라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화웨이는 전자통신 분야에서 몇십 년간의 이론, 기술 및 엔지니어링 능력을 기반으로 컴퓨팅, 네트워크, 메모리,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로스오버 협동의 우위를 발휘해 면적으로 능력 교환, 적층으로 용량 증가, 집권으로 규모 확장, 비몰로 몰 보충 등 수단으로 규모의 컴퓨팅 파워로 세계 선도 수준의 대형 언어 모델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에 제2의 선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슈즈준 순환 회장이 언급한 이런 수단은 사실 엔비디아, 인텔 등 미국 기업의 장벽 밖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극대 규모 직접 회로 제조 장비 및 통합 공정 책임자이자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 직접 회로 지부 이사장인 이해田춘도 최근 경로 혁신과 차선을 바꿔 발전해 중국 특색의 직접 회로 혁신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가 보기에 2018년부터 우리는 항상 단점을 보완하고 수비를 잘하려 노력했는데, 그동안 취한 대량의 조치들은 전술적 조치와 비상 조치였는데 그 자체에는 잘못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일종의 경로 의존이 형성되기 쉽다. 우리는 비대칭적 우위와 전략적 견제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발전의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생존 전쟁에서 대체로 승리함에 따라 이제 혁신과 발전은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이미 많은 성공 사례가 있다. 가장 전형적이고 잘 알려진 사례는 탄화 규소 분야에서의 중국 기업들의 집단적 굴기다. 근면하고 결단력 있는 중국인들은 이미 전력 반도체 분야의 경쟁 구도를 크게 변화시키면서 원래 누워서 돈 벌었던 해외 성숙 공정업체들이 가시방석에 앉기 시작했다. 컴퓨팅 파워 칩 분야에서 최근 매년 리스크5, 칩랩 등 열풍은 점점 더 분명한 특징이 생겼는데, 바로 글로벌 생태계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이 점점 강해졌다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 유럽의 스타 기업들은 그들의 이전 세대 또는 몇 세대 전의 선배들이 너무 익숙했던 그 발전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됐고, 통상 기술 트렌드가 0에서 1까지 반쯤 갔을 때 중국 기업이 유입되면서 미국, 유럽 기업을 침몰시켜버린다. 예를 들어 비몰 아키텍처 칩에서 가장 핫한 개념인 메모리 컴퓨팅 통합 분야에서 국내 기업인 이주 테크놀로지가 맨리스터를 기반으로 한 AI 대형 컴퓨팅 원형 기술 개념 증명 POC 칩에 이미 성공하면서 산업화 절차에서 이미 호발주자의 기세가 생겼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대기금 3기 출범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3대 전역이 공식적으로 서막을 올렸음을 의미한다. 나는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결전의 날의 도래를 기다리겠다. 유인 모태똥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들이 우리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하든 말든 중국 인민은 불굴의 노력으로 반드시 우리의 목적을 착실히 달성할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